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수요일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아이가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 가족이 좀 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은 다 담아서 방송을 만들 계획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힘겹게 시작하는 2월 9일 수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부 방송의 첫 번째 순서는 연일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의 시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방송을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증시가 마감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1시간 정도 더 지나야 미국 증시가 마감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치는 마감 수치는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감이 1시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S&P 500은 0.64%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0.97% 올라갔습니다. 자, 나스닥 역시도 0.97% 올라간 상황이라 굉장히 좀 추세가 좋고요.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러셀 2000 역시도 1.27%라는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좀 바람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괜찮습니다. 특히 펠로톤이요, 이틀 연속으로 지금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74%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좋은 뉴스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 EV고 같은 경우 10.07% 상승했습니다. C 리미티드가 3.69, 바이두가 3.67% 올라갔고요. 애쉬가 3.94%, 디어가 4.39%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킬즈가 2.57%,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2.7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4%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AMD가 3%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텔라닥이 6.88%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사 하나를 준비해 봤고요. 인텔리아가 6.38% 마이너스, 로비노드가 5.21%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하강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3.23%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랩이 3.09, 인바이테가 3.30% 떨어졌고요. 크리스퍼가 2.82%, 레모네이드 역시 1.1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는요, 아직 마감 직전이기 때문에, 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뉴스는요,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엔비디아와 암의 딜이요, 이번에 결국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시죠. 자, It's official이라고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계획하고 있었던 인수권이 있었잖아요. 암이라는 영국의 테크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소프트뱅크인데요. 소프트뱅크에 40빌리언 정도를 주고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실현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 방해하는 무리가 많았죠. 그래서 규제 당국의 엄청난 제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7번째로 커다란 미국의 기업이 되었다. 어제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 플랫폼, 구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그러니까 불과 12개월 전에 미국에서 15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5위에서 지금 7위로 우뚝 서버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2년 전과 비교하면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는요, 50번째로 커다란 기업이었는데 2년 만에 50번째로 커다란 기업이 7위까지 올라서는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겠죠. 618빌리언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웰스파고가 얘기하기로는 아직까지도 성장의 룸이 남아있다.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암페어
하드웨어 GPU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요, 아직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테크의 그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아키텍처는 이제 커다란 순환 사이클의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점은요, 엔비디아가 지금 인수권이 불발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0.55%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부터는 엔비디아 정도 되는 우량주 기업들은 뭐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부터는 저는 조금씩 한 주 한 주 모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며칠 동안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이런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가지의 호재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텔레헬스 프로바이더, 즉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멜이라든지 아니면 텔라닥의 주가가 각각 7.1% 그리고 6.6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마존 케어가 내셔널 와이드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케어 컴퍼니, 원격 진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텔라다 그리고 아메리칸 웰, 마지막으로 힘젠 헬스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화요일 장에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마존이 발표를 했는데요. 내셔널 와이드 롤아웃이니까 이제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텔레헬스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가 드디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케어는요, 컨비네이션이다. 그래서 인펄슨이라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의사와 마주보면서 진료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케어라는 것은 이제 원격 진료를 얘기하죠.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아마존 케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제 기업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온 점은 뭐냐면 올해 말까지, 올해 이제 나중에 들어서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케어를요, 여러 주로 확대한다. 지금은 불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20개의 도시로 이제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발표가 이번에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에는 뉴욕도 들어가고요.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그리고 시카고까지 대규모 굉장히 좀 커다란 대도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흐뭇한 뉴스고요. 반면에 아멜이나 텔라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가슴이 좀 아픈 이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텔레헬스의 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텔라닥에 투자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알파벳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알파벳이 주식 분할을 하는 그 결정이 굉장히 좀 좋은 징조이다. 그러니까 주가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의견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자, 알파벳이 최근 들어서 이제 20대 1 그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분할까지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쉐어홀더 프렌들리로 바꾸고 있다. 그 얘기는 주주를 조금 돌보는, 주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라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격을 20대 1로 나눠서 그 한 주가 20개로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가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리퀴디티, 즉 유동성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저스틴 포스트라는 애널리스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알파벳의 가격이 $2,800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사기가 굉장히 버겁죠. 하지만 이번에 20대 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한
한 주당 $140, 한 1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소수점 투자가 싫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소수점 투자를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익스체인지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 블룸버그 코퍼레이트 액션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에 S&P 500에 해당하는 우량주들이 이제 그 주식 분할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식 분할을 한 다음에 과연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인덱스보다 상당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줘 왔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에 그 실적을 밑에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식 분할을 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 12개월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보니까 평균 25%나 주식 분할을 한 다음에 S&P 500의 종목들이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다.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는 S&P 500은 9%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다. 보통 이제 미국 주식은 1년에 9%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입니다. 1980년 이후에 주식 분할을 한 주식들만 골라서 만든 것이 하늘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이 짙은 남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3개월 후에 보니까 주식 분할을 한 그 주식들은 7.8%나 주가가 올라가 있었고요. 6개월 후에는 13.9%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개월 후에는 25.4%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낸 것이 주식 분할 후 우량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뭐 지난 2년 동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의 그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주식 분할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알파벳도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에어비앤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평가가 다운그레이드 됐다. 그러니까 이제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 이 평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평가 레이팅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컷이라는 것은 이제 잘라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었습니다. 매수에서 뉴트럴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BTIG가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지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컨센서스 익스펙테이션이 너무 높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Sustainability of Trading Multiple. 지금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멀티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16배를 넘거든요. 그 얘기는 에어비앤비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6배 이상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16배면 사실 굉장히 높은 PS 레이시오긴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멀티플이 형성돼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메인 컨선 같은 경우는요, 오미크론이 끝난 다음에 아웃룩입니다. 전망인데 지금 BTIG가 보기에는요, 컨센서스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다. 특히 이제 올 2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포텐셜 플래시 포인트다. 플래시 포인트는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점화가 돼서 녹아버릴 수가 있다.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닝을 발표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BTIG의 자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룸나잇 그로스는, 룸나잇이라는 것은 이제 숙박일이죠. 숙박일의 성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3%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R 같은 경우는 Average Daily Rate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가격이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킹을 보면 지금 예약이 한 2% 정도 성장하는데 그칠 거라는 것이 지금
BTIG의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를 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룸나잇이 31% 정도 성장한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BTIG의 13%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숫자가 컨센서스로 나와 있고요. 부킹 같은 경우도 지금 BTIG 같은 경우는 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의 전망가들은 13%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높은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타겟은 190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나와 있는 페어 밸류 같은 경우는 73에서 150 정도가 적당한 기업이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 기대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좋은 어닝을 발표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니오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니오의 주가가 3.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클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새롭게 니오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레이팅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자, 바클레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로 도입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세일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를 대표하는 니오라는 기업에는 엄청나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세기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니오라는 기업은요, 엄청난 사이즈가 있는 그 중국의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포지션, 굉장히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니오의 장점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CATL이라는 기업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결성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고요. 또한 그 니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배터리 스와핑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배터리 스와핑도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배터리 리싱입니다. 자, 배터리 스와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옵션이긴 한데, 배터리 리싱이라는 것은요, 배터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터리 가격을 빼고 배터리는 이제 먼슬리 구독 모델로 매달 돈을 내면서 빌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니오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혁신적인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틀레이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34달러를 줬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40% 정도 이상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EV고 관련된 소식도 아울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마감된 사항은 아닌데요. 11% 넘게 EV고의 주가가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 하나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EV고가 이번에 굉장히 건강한 파트너십 하나를 결성을 했는데요. 그 대상이 일본 자동차 기업인 수바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EV고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EV고라는 기업이 선택이 되었다. 누구로부터 선택이 됐냐면 수바루의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수바루는 사실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미국 쪽에 들어와 있는 수바루와 계약이 체결된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의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요. 수바루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나타나게 되다. 수바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없는 기업인데 지금 2023년형 솔테라 EV SUV를 출시한다라고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저베이션 예약이 이번 달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파트너십을 EV고랑 맺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EV고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수바루를 운전하는 전기차를 운전하는 이 운전자들이 800개나 되는 퍼블릭 패스트 차징 로케이션에 가서 차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00개나 되는 L2는 이제 급속 충전은 아니고요. 완속 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징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8개의 도시 그리고 35개의 주에서 지금 EV고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EV고 같은 경우는 다른 충전 기업과 파트너십이 잘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EV고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는 것은 46,000개나 되는 완속 충전 그리고 급속 충전 차지 스테이션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수바루와 EV고가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EV고가 커다란 고객 하나를 이번에
이번에 획득을 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지금 11% 이상 껑충 뛰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 개만 더 읽고 오늘 일부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한 달 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식들은 지난번에 연준이 금리를 상승시킬 때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다라고 추천 주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연준에서 넥스트 폴리시 미팅이라는 것은 FOMC 미팅을 얘기하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NBC 프로에서 주식들을 이번에 선별을 했는데요. 이 주식들은 지난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 사이클을 이용해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그 투자자들은요, 이번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한 달 후 3월 16일 날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FOMC 미팅이 끝나면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올해만 한 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월가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그보다 조금 더 좀 공격적인 이러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2022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이 무려 7번 정도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은 굉장히 좀 자명한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주식들을 이번에 CNBC 프로에서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식들을 어떻게 선별을 했냐면요. 일단 지난 그 2016년 12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기 바로 전 한 달 동안 5% 이상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만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번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5% 이상 상승한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이런 종목들만 추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필터링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 중에서도 지금 바이 레이팅이 50%가 넘어가는, 따라서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최소한 50% 이상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건강한 레이팅을 받고 있는 종목만 이번에 포함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종목은 코노코필립스입니다.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는요, 2016년에 한 달 동안 16.7%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는 28.8% 정도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추세가 좋은 이런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고요. 자, 바이 레이팅이 72.4%에 이르는 굉장히 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시티즌즈 파이낸셜 그룹이고요. 자, 2016년에는 12.1%나 금리 인상 앞두고 한 달 동안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4.8%나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바이 레이팅은 66.7%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기업은 알래스카 에어 그룹이고요. 알래스카 에어 그룹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금리 인상을 한 달 앞두고 무려 주가가 11%나 급등을 했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이죠. 6.3%의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 레이팅이 무려 93%가 넘어가는 애널리스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알래스카 에어 그룹이고요. 네 번째로 베이커 휴즈 컴퍼니가 나옵니다. 9.7% 정도 2016년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올해는 14.4%, 바이 레이팅은 65.5%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디어라는 기업인데요. 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 달 동안 9.7%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괜찮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8.5%나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현재 애널리스트 중에 52%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시티그룹이고요. 8.7% 2016년에 금리 상승을 앞두고 올라간 적이 있고요. 지금 YTD로 9.9%의 주가 상승,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55.2%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6년에는 7.6% 한 달 동안 올라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부터 여태까지 20.7%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79.4%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글로벌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7.3%, 8.6% 그리고 71.4%가 나가 있고요. T모바일은 6.9, 5.2, 75.0, 찰스 시합은 6.1, 10.7 그리고 60.0%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플리트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4% 정도 2016년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현재 YTD로 주가의 상승률은 5.1% 그리고 커버를 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55.6%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해라, 매수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가를 평가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주식은 지금 35%를 보이고 있는 알래스카 에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좀 볼까요? 20%는 지금 베이커 휴지고요.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12.3%밖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시티그룹은 18.9% 그리고 글로벌 페이먼트가 26.2%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T모바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33.9%의 성장 여력. 자, 마지막으로 플리트코 테크놀로지가 25.4%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일어났을 때 개의치 않고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일부를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저녁 8시 2부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